설계 투자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비가 살아나고 경제 심리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호전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우리 경제의 반등 가능성을 먼저 알아보고 국제기구들이 우리의 성장 전망을 일제히 상향 조정하는 가운데 4% 이상의 대통령님, 대한민국 경제는 문재인 정권 덕분이 아니라 문 정권에도 불구하고 선방한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 수준의 경제를 가장 빠르게 회복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1년 전 이 자리에서 국민과 함께 경제 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위기에서 탈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오늘 같은 자리에서 우리 경제가 OECD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이미 지난 1분기에 코로나 위기 전 수준을 회복했다고 국민 여러분께 보고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경제 위기 속에서 꿋꿋이 견디며 이뤄낸 성과입니다. 가계와 기업, 정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이룩한 국가적 성취이며 국민적 자부심입니다. 경제 상황 호전이 가계와 기업, 정부가 혼연일체가 돼 이룩한 국가적 성취라는 대통령 말씀을 들으니 정부가 도대체 뭘 했다고 생색을 내시나 싶습니다. 지난주 이코노미스트지가 지적했듯 한국 경제는 총량의 회복과 불균형의 심화가 동시 진행 중입니다. 올해 3%가 넘는 반등이 예상되는 것은 주로 반도체를 비롯한 제조업 수출에 힘입었습니다. 그러나 서비스업 침체와 상권 붕괴의 10%에 달하는 청년 실업률은 한국 경제가 빈말로도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징표입니다. 특히 취업 희망 청년들을 포괄적으로 고려한 청년 확장 실업률은 올 1월에서 2월 27%로 통계가 작성된 이후 최대치입니다. 정부 성과를 과장하는 것보다 우리 앞에 놓인 숙제가 얼마나 큰지 이해를 구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반도체는 경제의 핵심 인프라이자 안보 이슈가 된 지 오래입니다. 지금 선진국들은 반도체를 국가의 일로 인식하면서 돕느라 바쁘고 반도체 강국 대만은 정부와 TSMC가 혼연일체라 평가될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기업이 정부와 악전고투를 벌이는 형국입니다.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의 송전선 문제는 5년이 걸렸습니다. SK 하이닉스는 공업용수를 끌어오는데 고생했고 탈원전에 따른 전력난 걱정으로 1조 7천억 원을 들여 발전소를 짓겠다고 합니다. 갈등 조정 원칙을 정립하고 중재에 적극 나서기는커녕 정부는 이런 어려움을 나몰라라 했습니다. 정부의 기업 방해에 가까운 이런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며 이것부터 시정돼야 한국 경제의 미래가 존재합니다. 오늘 대통령께서 세계 최고 대한민국 반도체의 위상을 굳건히 지키면서 지금의 반도체 호황을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아 우리의 국익을 지켜낼 것이라 했습니다. 은근슬쩍 정부가 기여한 게 많다는 듯 수저를 얻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과거와 달리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는 약속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우리 경제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더욱 강한 경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위기 속에서 세계 10위 경제 강국에 진입했고 1인당 GDP에서 사상 처음으로 G7 국가를 제쳤습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등 우리의 핵심 주력 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조선산업은 몰락의 위기에서 압도적 세계 1위로 부활했고 자동차 생산도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에서 앞서가면서 세계 5대 강국으로 진입했습니다. 강한 제조업이 우리 경제를 살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확보 경쟁이 가장 치열하게 나타나고 있는 업종이 반도체입니다. 세계 경제의 대전환 속에서 반도체는 모든 산업 영역의 핵심 인프라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반도체는 10개월 연속 수출 증가를 이루며 세계 1위의 위상을 굳건히 지키고 있고
시스템 반도체까지 수출 주력 품목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대한민국 반도체의 위상을 굳건히 지키면서 지금의 반도체 호황을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아 우리의 국익을 지켜낼 것입니다. 가장 아쉬웠던 점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으셔서 현재 집값이나 전셋값에 대해서 대통령님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또 여당에서 대출 규제 완화 그리고 재산세, 종부세 기준 상향 등을 추진 중인데 이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정책 기조 후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통령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부동산 정책의 그 성과는 이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라는 결과로 이렇게 집약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부동산 부분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LH공사의 비리까지 겹쳐지면서 지난번 보선을 통해서 정말 엄중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정말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이렇게 들 만한 그런 심판을 받았다 생각하고요. 또 그런 자세로 남은 1년 새롭게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엄중한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기존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하고 보완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벌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질문을 묶어서 해주시고 또 예. 대통령께서 상세하게 하는 과정에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반대편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표현했던 윤석열 전 총장이 사퇴한 뒤에 현재까지는 여론조사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있고 특히 야권의 유력한 대선 후보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대통령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 윤석열 총장은 지금 유력한 그 차기 대선 주자로 그렇게 이제 인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이렇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지만 저는 저의 평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그 3대 거래소가 생겼고 그 당시에 세계 1, 2위 하는 정도의 거래량이었고 그래서 거래가 활발하니까 한국에서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보통 우리 주식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잖아요. 근데 비트코인 가격이 한국은 더 비쌌어요. 그래서 그걸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그럴 정도로 활성화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토양이 좋았다. 예, 그런데 이제 그 배경을 생각해 보면 우리 젊은이들은 그거를 아주 오래전부터 연습이 돼 있었는데 그 정치권이나 기성세대가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상당한 어떤 투자 자산이고 투자 아이템이고 이렇게 자리 잡는 걸 보면 예전에 우리가 참 많은 기회를 잃어버렸다 이런 아쉬움을 느끼는 사람이 많은데 어떤 아쉬움이 있으세요, 선생님?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유시민 씨가 이게 바다 이야기에 해당하는 사기라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박상기 당시 법무장관이 돌덩이만도 튤립 뿌리는커녕 돌덩이만도 못한 것을 굉장히 용감한 분들이에요, 그렇죠? 심재철 검사장인가요? 예. 그분이 국회에서 실중계되는 방송 중에 전문가들 앞에서 내기하자. 이 1년 후에는 없어질 거다. 이렇게 단언을 하고 뭐 이런 아주 오만한 분들이 우리 사회에 많았어요. 그 당시에 근데 이거를 도박으로 규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거하고 관련된 상품이 막 출시되다가 올스톱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둠의 세계로 밀어 넣은 거죠. 바다 이야기라고 하면서. 근데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기회가 뭘까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활성화되니까 거래소들이 수수료 수입이 많잖아요. 그 시장이 이미 싱가포르하고 미국으로 다 넘어갔어요. 하나의 산업적 가능성을 우리가 산업이 잃어버린, 잃어버린 네. 거죠. 우리나라 거래소들이 작은 게 돼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에서 이제 탄생하는 새로운 기술이나 실험들이 무지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것도 지금 이제 뒤처져 있는 거죠. 기술 산업들이 우리 기회를 많이 잃어버리고. 미국의 1월달 보고서에 의하면 크립토닷컴이라는 회사의 보고서에 의하면 암호화폐 투자자는 이미 1억 600만 명이 넘었었습니다. 그리고 1월달에 증가율이 한 17% 되니까 지금은 뭐 어떻게 보면 한 2억 명 가까이 올랐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나 투자 수익률이 높으니까 사람들이 몰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연령별로 보면 50대가 증가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 정부가 2017년서부터 이 디지털 혁명에 대한 이 암호 자산 또는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에 대한 이해가 없이 상당히 무책임한 발언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총리 후보자도 청년들의 암호화폐 투자를 정부가 가만둘 수 없다. 뭐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어느 나라 정부가 개인의 경제적 자유에 대해서 그렇게 법적 근거도 없이 정부가 가만둘 수 없다.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나?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나? 대통령께서 이동하시겠습니다.